명의 시위대가 맨해튼 폴리 광장에 모여 IC의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시에서 열린 반이민 정책 시위 현장에서 출근 중인 흑인 여성이 시위대에 의해 가로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의 반이민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애플스토어 등 시내 주요 상점들이 약탈당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런던에서 2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제 뉴저지주에서 치러진 예비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뉴욕 민주당 예비선거가 오는 6월 24일 치러집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에서도 수천 명의 시위대가 맨해튼 폴리 광장에 모여 IC의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비명을 지르고 피켓을 든 채 거리를 가득 메웠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며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한편 이번 대규모 시위로 8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청 인근 폴리 광장 근처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뉴욕과 전국에서 진행 중인 이민 세관 단속국의 추방 조치에 항의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난폭한 시위대를 체포하기 시작했으며 밤새 총 86명이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52명이 형사 법원 소환장을 받았고 34명이 체포돼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IC 폐지와 IC는 뉴욕에서 물러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이 인종차별주의 체제는 무너져야 한다와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수갑을 찬 사람들 중 상당수는 풍기문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낮 몇 시간 동안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밤이 되자 여러 차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지 정치운동과 관련된 대규모 시위대는 뉴욕 경찰에 맞서 시위를 계속했고 뉴욕 경찰은 군중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소식통과 영상에 따르면 일부 시위대는 경찰관들에게 물병과 여러 물건들을 던졌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여러 시위대가 폭력적이기도 해 경찰은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하기도 했으며 밤이 깊어질수록 시위대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공격적인 시위대는 바리케이드와 몸싸움을 벌이며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기자가 촬영한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됐는데 복면을 쓴 시위대가 연방플라자 건물 뒤편에서 IC 밴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바리케이드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시위에서 연설자로 나선 브루클린 시의원 샤아나 하니프와 공공변호사 주만 윌리엄스는 지역사회가 불안하다고 하며 애덤스 시장이 노동 계층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트럼프와 협력해 군대를 동원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윌리엄스는 또 IC가 뉴욕 시민들을 체포하도록 방치한 뉴욕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에서 열린 반이민 정책 시위 현장에서 출근하려던 한 흑인 여성이 시위대에 의해 가로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흑인 여성이 출근해야 한다고 시위대에게 호소하자 시위에 참가한 한 남성이 그녀를 조롱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보도에 주현우 기자입니다. 어제 뉴욕시 곳곳에서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80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위대가 도로를 막아서자 시위 현장에 차량을 세우고 내린 한 흑인 여성은 시위대를 향해 제발 비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흑인 여성은 저는 아이도 있고 출근도 한다고 시위대를 향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 중 한 남성과 여성이 그녀의 간청을 조롱하며 이민자들은 아이를 뺏기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린 여성이 그럼 제 아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시위대 남성은 출근길 흑인 여성을 향해 일을 하러 가야 한다고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여성 운전자가 시위대를 향해 지금 당신들로 인해 발생한 교통정체를 점불하며 나는 문제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그저 위기를 지나 회사로 떠나고 싶은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영상이 공개되면서 백인 시위대들이 흑인 여성이 출근도 못하게 막아서고 있다며 강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애플스토어, 어디다스 매장 등 시내 주요 상점들이 약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이민 정책 반대 시위의 순수한 목적을 약탈자들이 훼손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주현우 기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도심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애플 매장이 지난 9일 밤 약탈자들에 의해 유리가 깨지고 매장에 있던 아이폰과 전자제품 등을 무더기로 도난당했습니다. 인근 아디다스 매장도 마찬가지로 매장이 훼손되고 운동화 등 상품을 도둑맞았습니다. 근처 보석 매장은 진열장이 완전히 비워졌고 두 곳의 마리아나 판매소와 한 약국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약탈 당시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복면을 쓴 무리가 매장 안으로 몰려들어와 물건을 마구 쓸어 담은 뒤 거리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부는 경찰에게 붙잡혔지만 대다수는 경찰의 저지를 뚫고 달아났습니다. 한 상점주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약탈 시위는 ICE에 반대하는 시위가 아닌 이 팀을 노려 자신의 이득을 채우려는 약탈일 뿐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시내 다른 지역인 리틀 도쿄에서도 무차별 약탈이 이어졌습니다. 일식당 오토로스시는 출입문이 모두 훼손됐으며 컴퓨터 모니터 및 전자장비 등을 도난당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약탈자들이 순수한 시위대들의 의도를 욕되게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일본계 미국인 국립박물관에 가해졌습니다. 박물관 외벽과 유리창, 야외 전시물 곳곳이 IC에 대한 욕설이 적힌 낙서 스프레이로 훼손됐습니다. 해당 전시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수용소에 억류된 일본계 병사들을 기리는 공간이었습니다. 한편 어제 아침 자원봉사자들이 피해를 본 박물관에 모여 솔과 비누로 낙서를 지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약탈 혐의로 최소 14명을 체포했고 해산 명령 불응으로 추가로 96명이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10일 기준 LA에서는 IC 급습과 체포에 반대하는 시위가 5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혼란을 진압하기 위해 추가로 해병대와 주방위군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작전 비용이 최소 1억 3,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이틀 동안 런던에서 2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대미 회토류 수출 통제를 완화하고 미국은 중국인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 대중 제재를 약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대표단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합의 이행의 틀을 도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양국 간 무역 관세 전쟁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연구 자석과 희토류를 우선 공급하고 우리는 대학원을 이용하는 중국 학생들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중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중국 관계는 매우 우수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관심에 감사하다고 했고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국무부와 국제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23-2024 학년도 기준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은 약 27만 7천 명으로 인도에 이어 둘째로 많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앞서 상호 보복 관세를 대폭 낮추고 중국이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 같은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지만 이후 양측 모두 상대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협상이 교착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5일 정상 간 통화를 계기로 런던에서 2차 회담이 성사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했던 반도체 핵심 기술의 수출 제한 조치 등도 일부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중국에 어떤 대가를 내줬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러트닉은 희토류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취한 조치들이 균형 있는 방식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중국 대표 중 한 명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 대표 겸 부부장도 취재진에 미국과 중국 양국 대표단이 이틀간의 회담 끝에 지난 5일 양국 정상 간 통화와 제네바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뉴저지주에서 치러진 예비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의 후임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마이키 셰어 후보가, 공화당에서는 잭 치럴리 후보가 각각 선출됐으며 이제 두 후보는 11월 본선에서 맞붙을 예정입니다. 주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뉴저지주의 제57대 주지사를 결정짓는 선거가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각 당을 대표할 후보자가 선출됐습니다. 공화당 후보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받은 잭 치아타렐리 전주 하원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치아타렐리 후보는 이번으로 세 번째 주지사 도전에 나선 건데
2017년 첫 출마에서는 공화당 경선에서 2위를 기록했고 2021년 두 번째 도전에서는 본선까지 진출했지만 현직인 필 머피 후보의 재선 도전에 근소한 차이로 패했습니다. 당시 머피 후보가 51%, 치아타렐리 후보가 48%의 지지를 얻으며 3%포인트 차로 졌습니다. 치아타렐리 후보는 캠페인을 통해 생활비 위기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부동산세 상한을 주택 공시가의 1%로 제한하고 주정부 지출을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취임 첫날 뉴저지주의 이민자 보호 지침을 폐지해 지방경찰이 연방이민당국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 의원이 치열한 경쟁 끝에 승리했습니다. 셰릴 후보는 연방 검사 출신이자 해군 헬기 조종사 출신으로 안정적인 행정과 군 경력을 강조한 중도 진보 성향의 후보입니다. 셰릴 후보는 2018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하에 공화당이 장악했던 뉴저지 11선거구를 탈환하며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3선에 성공했으며 이번 주지사 예비선거에서 $280만 달러를 모금하며 전국 하원 의원 후보 중에서도 높은 모금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셰릴 후보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나쁜 선택은 멈춰서는 것이라며 책임지고 나아가는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확대, 커뮤니티 태양광 발전 투자 등을 통해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셰릴 후보는 현재 뉴저지 몽클레어에 거주하고 있으며 4자녀를 둔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번 선거를 통해 뉴저지주 하원 의원 80석 전원이 새로 선출되며 이 중 25개 선거구에서 경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와 버지니아는 주지사 선거를 치르는 2개 주 가운데 하나로 오는 11월 본선 결과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이자 2026년 중간선거를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뉴욕 민주당 예비선거가 오는 6월 24일 치러집니다. 사전투표는 14일로 오는 토요일 실시되는 가운데 3선 뉴욕시장을 지낸 마이크 블룸버그는 뉴욕시장 출마에 나선 앤드루 코모 전 뉴욕 주지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 도시의 미래가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번 시장 선거 후보들을 평가하면서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는 경험과 정부 관행에서 뛰어나다며 모든 후보 중 앤드류는 우리 도시를 미래로 이끄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과 쿠오모가 임기가 겹치면서 마찰을 빚었다고도 시인하고 그러나 그의 리더이자 관리자로서의 강점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뉴욕 주지사를 역임하며 블룸버그 시장과 함께 일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성명에서 쿠오모의 경쟁자 조란 맘다니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반자본주의적이고 세금을 인상하며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후보가 시청에 앉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쿠오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블룸버그의 지지에 깊은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브루클린에서는 세입자 대표들이 뉴욕시 의회 의장 애드리앤 애덤스를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공공주택에 많은 자금을 지원했고 정통 유대교,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세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로 구성된 윌리엄스 하우스의 세입자 권익 옹호자인 조엘 그로스가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뒤처져온 애덤스 하원 의장은 경선이 쿠오모와 맘다니의 두 사람 대결이라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주간 질의응답 브리핑에서 쿠오모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렸던 에릭 아담스 시장은 오늘 맘다니에게 간접적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인 애덤스가 민주당에서 가장 일관된 정책을 펼쳐왔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맨하탄 그랜센트럴 메디슨역 지하에서 발생한 전기 화재로 인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 운행이 지연 중단됐습니다. 화재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300번 선 근처 지하에서 오전 8시 15분쯤 발생했으며 100명 이상의 소방관들이 출동해 대규모 대응을 펼쳤습니다. 이 사고로 아침 출근길 롱아일랜드 철도 서비스가 수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소방관들은 강한 연기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소방관 3명과 민간인 1명이 생명에 지장 없는 부상을 입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이 뉴욕시의 새 법안에 제기된 효력 정지 요청을 기각하면서 오늘부터 대부분의 중개 수수료가 금지되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의 시행을 막기 위해 뉴욕 부동산위원회와 일부 중개업체, 집주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로니 아브람스 연방판사는 법적 효력 정지를 요청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법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의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세입자들의 초기 주거 비용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집주인이 고용한 중개인에게 세입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대부분 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진전했습니다. 다만 가족이민 중에서도 4순위, 시민권자 형제 자매 케이스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기존과 같았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 문호가 진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취업이민 문호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현재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와 5순위만 비자 발급,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소매업체들이 관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무료 배송 서비스를 줄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에 10% 기본 관세, 중국산 제품에 30%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앞으로 몇 달 안에 관세를 추가 인상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이에 미국 일부 업체들은 상품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늘어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배송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상된 가격표에 대한 소비자 저항이 큰 만큼 배송이나 반품처럼 소비자의 직접 보이지 않는 비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모던 피크닉은 최근 무료 배송 기준을 $150 이하에서 2배로 올렸습니다. 크로푸드웨어도 이제 로열티 프로그램에 가입하거나 $8.99를 내야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보다는 배송비 부담을 더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